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4회차 세무 2급 실무시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시험 풀기 전에 회사 이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바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셔서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3년 2기 확정 부가세 납부세액 850만원을 국민카드로 납부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자, 저희가 2기 확정이다 그러면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10월부터 12월까지죠. 그죠? 자, 이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은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1월 25일이고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미지급 세금 잡아주시고요. 850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납부대행 수수료까지 잡아주셔야겠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자, 여기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800번대로 잡아주시고 자, 계산해 볼게요. 850만원 곱하기 0.8% 그러면 68,000원. 자, 이 두 금액 합쳐서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국민카드로 거래처 걸어주셔야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거금을 하나은행에 할인하고 자, 할인 수수료 85,000원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 전자음 그림이 있고요. 무인 상사 적혀 있죠. 자, 지급기일은 3월 31일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31일이죠. 그럼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았는데 저희가 빠르게 은행에다가 이 전자음을 싸게 판 거예요. 자, 이때 할인 수수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바로 회계 처리할게요. 자, 1월 31일 일단은 차변에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부터 잡아볼게요. 85,000원. 자, 이 금액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요. 자, 1,000만원이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1,000만원 빼기 85,000원 그러면 991만 5천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받으럼 적어주시고요. 거래처는 자, 여기로 걸어주셔야겠죠. 무인 상사. 자, 따라서 할인했다라고 했을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매각 거래인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우리 세무 2급에서는 보편적으로 매각 거래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매각 거래가 아니라 차입 거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차입 거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받으러움을 은행에다가 처분한 게 아니고요.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수수료는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자 비용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받으러움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분개할 때에는 매각 거래인지 차입 거래인지 잘 보시고요. 이때 수수료를 차입 거래다 라고 하면은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차입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매각 거래가 주로 나오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액면가액 1,000만원인 사채를 980만원에 할인 발행했고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2월 4일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들어왔죠? 보통 예금 980. 자, 그러면 20만원 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20만원.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사채, 부채 증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 2개 있었죠. 어떤 거 있어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잡아야 되더라. 자, 사채 있고요. 자본금 있죠. 이 2가지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금액은 2만원이네요. 날짜는 6월 17일. 자, 6월 17일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소모품 비죠.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2만원. 자,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으로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출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출금 눌러주시고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 한 줄로 끝내주셔도 되죠. 둘 중에 편한 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 자, 일시적으로 차입한 5천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 2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5만 5천원이고요. 이자에서 세금 떼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했다. 자, 그러면 날짜 바꿔볼게요. 9월 13일. 자, 우리가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20만원. 자, 그 다음 대변 쪽에 저희가 세금을 차감시켰네요. 그럼 대변에다가 예수금. 그죠? 자,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저희가 원천 징수했습니다. 5만 5천원. 자, 5만 5천원 세금 떼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이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따라서 원천 징수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세금을 징수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원천 징수에는 2가지가 있죠. 그죠? 원천 징수는 세금을 징수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자 비용 또는 저희가 지급하는 경우를 봐주시면 돼요.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소득을 지급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예수금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반대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경우다. 보편적으로는 이자 수익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자 수익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선납세금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급여로 많이 나오죠. 혹은 강사료. 이렇게 2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이자 비용으로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면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잡을 거고요. 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우리 회사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납세금, 예수금 2가지 계정 과목은 정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야 되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꼭 기억하실 점, 일단 첫 번째, 부가세 유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과세로, 그 다음 부가세가 없다 그런데 수출이다 그러면 명세 쪽으로 봐주시고, 자, 세금이 아예 없다 그러면 면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증빙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급했는지 또는 수취했는지, 명세율 세금 계산서인지 또는 면세는 계산서라고 하죠. 그 다음 신용카드를 발급했는지, 현금 영수증인지 또는 증빙이 아예 없는지 증빙을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매출했는지 매입했는지까지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명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영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약소거음으로 수령했고요. 계약금은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 서류 번호는 생략할 것.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매출했기 때문에 매출 영세,
즉 12번 영세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프로그램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7월 8일 12번 영세 품목은 제품 매출이라고 적을게요. 2,200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 한빛으로 걸어주시고 전자이어 체크 영세율 구분은 3번이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로 공급했다. 3번 잡아주시고 서류 번호는 생략하시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면 제품 매출 자동으로 뜨고요. 돈 받은 거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계약금은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따라서 선수금 700만원. 자, 선수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소금으로 수령했다. 그럼 차변에다가 받으런 잡아주시고 나머지 1,5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회사 사업을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자,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세로 봐야 되죠. 자, 면세로 보면 계산서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받아왔어요. 자, 부가세가 있죠. 이 부가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토지는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102만원을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공제 안 된다라고 해서 불공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날짜는 7월 15일이고요. 54번 불공. 자, 저는 토지라고 적을게요. 자, 공급가액 잡아주시고요. 1,020만원. 부가세는 102만원.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이어 체크 그리고 불공제 사유 F2 눌러주시면 저희가 불공으로 잡아야 되는 사유들 들어오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개별 소비세법 자동차이거나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였죠. 면세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분계는 하단 그림에 보시면은 외상 미수금이네요. 자, 그러면 3번으로 잡아주시고 차변에 토지 그 다음 대변에는 미지급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사유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승용차를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1000cc 초과하면 불공이죠.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개별 소비세법 대상. 자, 개별 소비세법 대상이다 라는 얘기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중에 공제가 가능하다. 트럭 가능하고요. 화물차 가능하고요. 승합차 가능하고요. 승용차 중에서도 1000cc 이하다. 1000cc 이하는 경차죠. 경차는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생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회식을 하고 식사 비용 부가세 포함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자, 부가세 있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비용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이고요.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현과로 잡아주시면 되죠.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와 주시고요. 8월 5일. 자, 현과 매입 쪽으로 봐주셔야 되고 61번입니다. 저는 회식이라고 적을게요. 우리 현과를 적어 주실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있죠? 이 금액을 공급가액에 잡아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부가세를 나눠줄 거예요. 자, 27만 5천원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1번 현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해주시고 500번대.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지금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차 상사에 처분했죠. 저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럼 유형은 뭐예요? 11번 과세, 매출 과세로 잡아주시면 되죠. 부가세가 있으니까. 전에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을 받았고요. 차량은 취득가액이 2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1,600만원이다. 자, 이 회계 처리 어렵죠. 그죠? 어렵긴 한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입력해 볼게요. 8월 20일 유형은 11번 과세. 자, 승용차 처분했죠.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는 50, 거래처. 자, 걸어주시고요. 전자의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품 매출 뜹니다.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요. 차량 운반구에 취득 원가로 적어주셔야겠죠. 취득 원가는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 눌러주시고요. 차량 운반구 처분하면 감가상각누계액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되죠. 감가상각누계액 검색하시고요. 차량 운반구 209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1600.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이 차량의 현재 금액은 얼마예요? 2천만원 취득했다가 감가, 가치가 감소된 게 1600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장부가액은 400만원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400만원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어요? 500만원 받고 팔았죠. 자,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50만원 받았다가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 받는지 손실 받는지 계산하겠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장부금액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현재 가치가 400만원인 차량 운반구를 500만원 받고 처분했죠. 그러면 100만원은 처분 이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돈 받은 것도 적어 볼게요. 자, 차변 적어 주시고요.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보통예금 해주시고 돈은 550만원 받아야 되죠. 550. 자, 여기까지 분개해 주시면 대차 차액에 플러스 100만원으로 뜰 거예요. 자, 플러스로 떴다 그러면 대변 해주시고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1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할 때 좀 순서대로 좀 입력을 해주시면 나름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입력이 가능해요. 자,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정리해주고 돈 받은 거 적어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대차 차액이 플러스로 뜬다 그러면 이익 쪽으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뜬다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아래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자, 임차료와 건물 관리비죠. 이 부분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51번 과세, 즉 매입과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 주시고요. 9월 12일 51번 과세, 매입과세. 자, 임대료 외라고 적을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여기 공급가액 300, 부가세 30 잡아주시고 거래처 잡아주시고요. 전자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분계는 각각 따로 해주셔야겠죠? 자, 차변에 임차료. 자, 500번 뜬지 800번 뜬지 봐주셔야 되고요. 제조 공장이죠? 그러면 500번대로 잡을게요. 자, 500번대 잡아주시고요. 임차료는 280. 그 다음 또 차변에 건물관리비 500번대 잡아주시고 20.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 지급한 거 잡아주셔야 되고 외상미수금 적혀있죠. 자,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33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각각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부터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있죠. 자, 문제 1번.
자,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거래처를 조회하여 사용할 것. 자,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짜에 환율로 잡아준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환가일이 빠르네요. 그럼 기준 환율을 환가일의 환율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 탭 들어가 주시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를 들어갑니다. 만약에 찾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돋보기 모양 있죠? 검색 눌러주시고 수출 실적 명세서. 자, 그럼 이렇게 메뉴가 바로 떴죠? 확인 눌러주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자, 1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까지. 자, 수출 신고 번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선적 일자는 2024년 6월 15일. 통화 코드 F2 눌러주시고, 자, 달러네요. 뭐 미국 적어주시고요. 환율은 환가율이 빠르죠? 1,300원. 외화는 8만 달러. 그럼 원화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 신고 번호 잡아주시고요. 선적 일자는 6월 15일. 그 다음에 통화 코드 F2 해주시고 유로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타이핑 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죠. 1,400원 넣어주시고요. 외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따라서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짜로 잡아준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수출 신고 번호에 하이픈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 자, 수출 신고 번호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팁을 보시면 하이픈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라고 있죠. 따라서 숫자만 쭉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 자료 이거 보면서 쭉 입력해야겠죠. 그러면 바로 부가세 신고서 불러올게요. 자, 하나씩 입력하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일단은 매출 자료부터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과세 매출액 그럼 1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적어주셔야 돼요. 자, 합쳐서 적는데 주의할 점. 종이로 발급했다. 이 부분은 가산세를 매겨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금 주식회사라고 적혀있죠.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전자로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발급했죠. 자, 따라서 두 개 합쳐서 1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종이로 발급했다 이 부분은 가산세를 매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다시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러면 1억 6,750. 자,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 대한 가산세를 바로 매겨 볼게요. 저는 바로 할게요. 한 번에 모아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또 까먹으니까 저는 바로 할게요. 자, 하단에 카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있죠?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하셔도 되고요. 미발급에다가 입력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을 하겠다. 자, 종이로 발급했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근데 지연 발급도 1%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수정할 거 없이 12만 5천 원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미발급에다가 입력을 하겠다. 그럼 1250만 원 들어가면 미발급은 2%예요.
그래서 25만 원이 뜨죠. 그런데 종이 발급은 1%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고쳐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지연 발급, 미발급 아무 때나 입력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1%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편해요?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지연 발급도 1%, 그 다음에 종이 발급했을 때에도 1%,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종이 발급했다라는 거는 여기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발급 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정답이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 자, 그러면은 5번에다가 입력하셔야겠죠? 세금 계산서 발급분. 만약에 직수출이면 6번에다가 등록해 주시면 돼요. 1억. 자,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132만원의 부가세 포함. 자, 저희는 부가세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132만원 나누기 1.1을 하시면 공급 가액이 나오고요. 나누기 11을 하시면 부가세가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 나누기 11 하시면 되겠죠. 132만원 나누기 11. 그러면 12만원이 부가세였다. 자, 따라서 공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만원.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 볼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일반 매입 있고요. 일반 매입의 접대성 물품, 그 다음에 화물차 구입. 자, 얘는 불공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접대했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불공이다 라고 하더라도 일반 매입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같이 들어갔다가 불공 쪽으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매입 10번 쪽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1억 8,500 더하기 240. 그러면 1억 8,740. 자, 두 개 합친 금액 적어 줄게요. 그 다음에 부가세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클릭을 하시고요. 50번에다가 불공. 자, 240에 24만원 등록해 주셔야 돼요. 240에 24만원. 자, 그러면 일반 매입에 불공이 포함되었다가 16번에 다시 차감되고요. 불공제 차감하고 나온 금액 1850만원이 뜨죠. 자, 그 다음에 화물차 구입했다. 이 부분은 고정자산 매입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800, 280.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세액. 신용카드 입력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 사업과 관련 없다 그러면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불공으로 입력했던 부분들 있죠? 뭐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사업과 관련 없다,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다. 그러한 부분들은 신용카드일 때 입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제외시켜주고 나머지는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신용카드 쪽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일반 매입 부가세까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품은 고정 매입 쪽으로 넣어 줍니다. 자, 일반 매입, 고정 매입 나눠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반영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은 12번 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38번, 39번 있죠. 자, 우리는 신용카드 매입했기 때문에 하단에 신용카드 매출 합계에서 일반 매입 쪽으로 50에 5만원 잡아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39번 쪽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2번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볼게요. 당사는 법인으로 전자발급 의무 발급 대상자이나
종이 발급이 한 건이 있다. 자, 우리가 방금 가산세 매겼죠? 그 다음에 기타 1번. 나머지는 발급이랑 전송 잘했다라고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반영하기로 한다. 반영했죠?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자, 그럼 하단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 54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받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해주시면 환급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쪽에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을 했다면 가산세를 매겨주셔야 되는데 환급이 나오면 매기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겠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매겨주셔야 되고 납부지연 같이 매겨주셔야 되죠. 자, 신고 불성실 계산을 하실 때 납부세액에다가 곱하기 10%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감면율 곱해 주셔야 되죠. 감면은 1개월 이내다 그러면 90% 감면, 3개월 이내다 그러면 75% 감면 들어가고요. 납부지연은 납부세액에다가 곱하기 10,000분의 2.2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미납일수. 자, 그럼 여기에 납부세액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 납부세액은 예정 신고 누락분 매출세액 빼기 예정 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빼시면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예정 신고할 때 납부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미납세액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납부세액이 나와야 신고 불성실과 납부지연을 매겨주시는데 저희는 지금 매입세액만 누락했죠. 여기 일반 매입 5만원 그죠? 자, 그러면 매입세액 5만원 들어가면 납부세액이 있나요? 납부세액이 없죠. 매출세액이 빵원이고 매입세액만 발생했기 때문에 납부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5만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늦게 돌려받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지연 매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정 신고 누락분을 매입세액만 누락했다. 그러면 가산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과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두 개를 빼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 납부세액에다가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이 두 가지를 가산세로 매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를 하시오. 전자신고는 굉장히 쉽죠. 자, 일단은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하단에 전자신고 메뉴 들어갈게요.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자, 그러면 마감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는 F4번 제작.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비밀번호는 적혀 있죠. 1, 2, 3, 4, 5, 6, 7, 8. 확인.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가기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팝업 창은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찾아보기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로 된 긴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자,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 잡아주시고 나머지 하나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자파일 제출하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접수증이 뜰 거예요. 그러면 닫기 눌러주시면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했습니다. 자, 문제 4번이고요.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1번 볼게요.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족으로 120만원 처리를 했고요. 자, 다음과 같이 원인이 확인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 가부족 정리분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번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차변에 기부금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차변에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2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금 화재 보험료를 납부일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라는 뜻이죠.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지금 보장 기간을 보시면 차기에 해당하는 25년도에 대한 보험 기간이 들어와 있죠. 그럼 5개월치는 단기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360만원에 대해서 12개월 중에서 5개월치는 내년 비용입니다. 즉 성급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36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주시면 한 달에 30만원이고요. 여기에서 5개월치는 차기 비용이죠. 자, 따라서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잡아주시고요. 150. 그 다음에 대변에는 내년 비용을 차감시켜 줘야겠죠. 따라서 보험료 적어주시고 제조 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줬고요. 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이자 상당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년치를 빌려줬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곱하기 4.6% 그러면 92만원이죠. 92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대손 충당금이죠.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 가지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죠.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기간은 엔터 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F8번 대손상각 1%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미수금이 없네요. 미수금은 0하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잔액과 대손 충당금 잔액도 일치하죠. 만약에 나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앞부분에 회계 처리할 때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가 설정만 잘 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대손율 잘 잡아주시고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시고 결산 반영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법인세 840으로 산출되었다. 저희가 미리 납부한 금액은 580이다. 자, 이 부분도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선납세금 있죠. 그럼 첫 번째로 결산 반영에다가 넣어주시고 자, 840에서 580만원 빼면 저희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뜨죠. 자, 두 개를 빼주시면 260. 자, 그러면 260만원을 추가 계상액에다가 잡아줍니다. 그럼 두 개 합쳐서 법인세 등 840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전표 추가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볼게요. 원천 징수와 관련된 자료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자, 수당 공제를 하시고요. 4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지금 수당 공제 등록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당 등록 시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한다.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하시고요. 공제 등록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수당은 기본급과 보육수당 쪽이고요. 공제는 사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할 때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원천 징수는 매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죠.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들어와 주시고요. F4번 수당 공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필요 없는 건 부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월차 수당 부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 수당. 자,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로 두시면 됩니다. 과세로 바꾸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비과세. 아셨죠? 무조건 비과세 두시고, 그럼 얘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사원 등록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원 등록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해주시고 F2 출산 보육수당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은 그냥 놔두라고 했죠. 종료해 주시고요. 자, 지급일은 4월 30일. 자, 그 다음에 기본급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 출산 보육수당 20.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제 합계, 차인 지급액도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셔야 되죠. 자, 원천 징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4월부터 4월까지 지급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땡겨오죠. 자, 그 다음에 잊지 말고 하단에 전월 미환급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지문에 보시면 미환급 세액이 있다라고 적혀있죠. 자, 이 금액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60104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금액만큼 빠지고요. 나머지 금액은 납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가 뜰 거고요.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지급 총액이 400이었죠. 그죠? 400인데 원천 징수에는 얼마로 떴어요? 20만원 빠지고 380 들어왔죠. 자, 여기 빠진 20만원은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다 그러면 얘는 미제출 비과세라고 해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총 지급액에서 빠집니다. 자, 그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하시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연말정산이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각각의 탭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요. 자,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있고, 자, 지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죠. 자, 여기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 저희는 결정 세액으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납부한 세액이 46만원, 환급 받은 게 12만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34만원을 납부했다 라는 게 되죠. 따라서 결정 세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사항이 있고요. 가족사항은 기본공제, 부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사원 불러올게요. F2 해주시고 홍상현 불러올게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일단은 배우자 3번이고요. F2 누르시면 뜹니다. 자, 이명지 넣어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자, 배우자는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죠? 자,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5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불호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도 넣어 볼게요. 4번. 자, 자녀는 가능하죠. 20세 이하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인 F2 눌러주시고 소득자의 직계 존속으로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죠.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부양가족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자, 이 부분은 전근무지부터 등록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명세 탭 클릭해 주시고 종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주식회사 두섬. 자, 종교는 불호 체크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근로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급여는 2,600, 상여는 100만원, 나머지는 없고요. 쭉 내려가셔서 4대 보험 넣어주셔야겠죠. 그죠? 건강보험 넣어주시고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으로 더 내려가시면 기납부 세액이 있죠. 여기에 어떤 거 넣기로 했죠? 결정세액 넣기로 했죠. 34만원에 34,000원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등록해 주시고 나머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볼게요. 자, 일단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나이 보셔야 되고 소득도 보셔야 되죠. 자, 본인의 자동차 운전 보험료 가능하고요.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녀는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잘 보시고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태아보험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넣어 볼게요. 자,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 본인 클릭, 하단의 보험료 더블 클릭. 자, 국세청의 일반 쪽으로 80만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홍라율 클릭하시고요. 보험료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일반 쪽에 50.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볼게요. 자, 의료비는 나이 보나요? 나이 보지 않죠.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모두 입력하시면 돼요. 의료비 탭 클릭해 주시고 일단 본인부터 넣어 볼게요. 자, 본인의 질병치료비 국세청장으로 넣어 주시고요. 건수는 1건, 금액은 30. 자, 그 다음에 본인 다시 한 번 더 불러올게요. 자, 이번에는 안경 구입비고요. 안경 구입비는 50만원까지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증빙 코드를 기타 영수증으로 잡아주시고 상호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라율 넣어 볼게요. 국세청장이고요. 1건, 금액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친도 마찬가지. 자, 1건 넣어주시고 800.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안경 구입 비용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자, 교육비는 나이는 보지 않고요. 소득은 봅니다. 자, 본인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 자, 대학원은 본인 거만 가능합니다.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 본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에다가 700. 자, 그 다음에 홍라율 클릭해 주시고 교육비에 240. 그 다음에 구분 입력하셔야 되죠. 취약 전 아동이기 때문에 1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은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자,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이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하죠. 따라서 전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등 탭 클릭해 주시고요. 신용카드는 2,300인데 대중교통은 빼주셔야겠죠. 2,200. 대중교통에다가 100만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700인데 전통시장 따로 적어주셔야 되죠. 300에다가 전통시장은 40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소비 증가분이 뜰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많다. 그러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대요. 근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잡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입력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다 땡겨오죠. 자, 이렇게 다 땡겨오고요. 하단에는 이만큼 환급을 받는다. 전액다 환급 대상이네요. 그죠? 자,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변경된 부분들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 우리 나왔던 거 있죠? 출산 보육수당. 자,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 500에서 700만원으로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은 월세 세액 공제. 자, 총 급여는 8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시가가 4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외워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 월세액을 클릭하시면 하단 부분에 나와 있어요.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고 기존 시가가 4억 원 이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적혀 있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자, 이 부분은 시가가 6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라고 바뀌었고요. 우리 산후조리원비 있죠. 총 급여액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 신경 쓰지 말고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법에서 간이과세자 있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말 중요한 것만 정리해드렸고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시험 잘 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